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니냐.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걸 보고서 아, 이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도에 분명히 이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게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박았거든요. 2022년 12월 30일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입니까? 그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입니다. 아, 그런가요?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고요.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본인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할 때 본인이 검사일 때 달리 했는가?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여도 되는가? 라고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심 기자 말씀대로 이게 그 2022년 12월에 작성이 된 거라면 그러니까 수익 규모에 대한 계산도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한참 전에 끝났겠죠. 근데 왜 뭐 기소든 불기소든 왜 결정을 안 해요? 그게 이상한 점이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의 마지막 나와야 되는 대목이 이로써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맨 마지막에 기술되는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에 포함시켰지만 김건희 여사와 매우 비슷한 유형의 이른바 쩐주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을 포함해서 4명이 더 있는 건데 이분들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에서 제일 큰 이득을 봤어요. 6명이 95억 정도를 벌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1차 작전 주포다, 2차 작전 주포다 하는 이 주포들은 정작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포들은 전부 기소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손해본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기소가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23억 차익 봤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법 입장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때요?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 특검법 자체는 그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법 둘 다죠. 총선용 압법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그걸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검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비대위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검찰이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건희 등 3인의 매매 차익 현황을 적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최 씨가 9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분석한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9개월로 1심 법원이 주가 조작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범행 시기가 전부 포함되며 범행을 유죄로 본 2차 시기 일부가 포함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과 SNS를 통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4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